이번 6단원에서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 주체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사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학교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그러면 국제사회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바로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주체라고 하죠. 그럼 국제사회에서는 누가 주체인가? 바로요, 주권을 지닌 국가들이 바로 기본 단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및 민간 부분의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친구 아니면은 외국에 있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취미가 같다, 공통 관심사가 같다, 비슷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SNS를 통해서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는 하나의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간끼리 서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뭐죠? 그쵸.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부재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내는 국내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국민 간에 국민과 기관 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사법부라는 국가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그곳에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행정부도 있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요, 분명 국제법도 있고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국제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이러한 국제법, 국제기구와 같은 곳은 있지만, 하지만 국내법처럼 아주 강력하거나 구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아니면 경제력이 강한 나라에 따라서 조금 더 힘의 우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연합이라고 알죠? 유엔이 있어요. 유엔의 기구 중에 하나가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기구가 있거든. 근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이라고 있어. 그 안에서 또 상임이사국이라고 있는데 그 상임이사국은 처음에 유엔이 만들어졌을 때 한마디로 초창기 멤버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만들었을 때 그 초창기 멤버들이야. 어디냐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거든.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이 5개 나라 중에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잖아? 그럼 그것이 의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죠. 근데 이것도 평화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상임 이사국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에서는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크게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특징 세 번째였어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국제 협력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전처럼 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의 각각의 국가가 굉장히 그냥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다가 함께 협력을 해야지만 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핵 개발, 핵 문제 같은 것도 국가 간이 서로 협력해서 이제 비핵화가 될 수 있도록 뭐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기후 위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전 지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점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예요. 바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는 국가죠. 국가란 국제법상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다음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행위 주체는 바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두고 공장을 설립하여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 뭐들이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애플이 있죠. 애플이 본인의 연구소는 어디에 둘까요? 네, 본인의 나라에 두겠죠. 그 다음에 공장은요, 노동력이 싼 중국과 인도에 두고요. 그 다음에 판매처는 어딘가요? 판매처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기업들, 여러 나라에 걸쳐서, 연구소, 그 다음에 뭐 자회사, 공장, 판매처를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서 두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계화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죠. 그다음 예전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 게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국제기구죠. 국제기구라고 하면은요, 바로 정부, 그 다음에 민간 단체,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해서 세계 평화와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행위 주체입니다. 이 국제기구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정부 간에서, 그치, 정부끼리의 국제기구잖아. 그러니까 회원이 당연히 정부예요. 아까 말했었던 뭐 국제연합, EU,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가 EU네요. 그쵸? EU는 어디에? 유럽연합이죠. 유럽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국제기구가 EU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국제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란 뜻인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이러한 국제 비정부 기구의 광고가요, 정말 많이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러면은 중간 광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대한 광고도 많이 뜨고요. 그다음에 그린피스 이런 광고도 많이 뜨죠. 바로 이런데 그린피스는 이제 뭘 위한 거예요? 지구, 그쵸? 환경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떻게 해요? 저개발 국가에 사람들이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그러한 비정부 기구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이죠. 바로 이런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는 우리는 비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디딤 영상 하고 마치겠습니다.